ICF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F의 구성은 제1부 기능 수행, 펑셔닝과 장애, 디서빌리티로 볼 수 있고, 일부 안에 신체 기능, 바디 펑션과 신체 구조, 바디 스트럭처, 또 활동, 액티비티와 참여, 파티시페이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2부는 배경 요인, 컨텍츄럴 팩터로 볼 수 있는데, 환경 요인, environmental 팩터와 개인 요인, 퍼스널 팩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시면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놨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및 손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 기능, 바디 펑션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고 심리적인 기능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체 구조, 바디 스트럭처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신체 해부학적 부위라고 볼 수 있고, 손상, 임페어먼트는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페어먼트가 흔히 저희가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봤었고 치료의 목표가 되었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번 손상은 이상이나 질병보다 그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본다. 또 손상은 또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8번 손상은 건강 상태를 표현하거나 건강 상태의 부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질병이 있거나 개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활동과 참여,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활동, 액티비티는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여, 파티시페이션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활동 제한,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고, 참여 제약, 파티시페이션 레스트릭션은 개인이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 영역은 생활 영역 전 범위를 다루는 단일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이들 영역은 수행, 퍼포먼스와 능력, 캐파시티라는 두 가지 분류 척도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는데요. 먼저 수행, 퍼포먼스 분류 척도는 개인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고 또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환경에서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또 능력, 캐패시티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최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이 개인의 능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쇄해주는 표준화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실 안에서 행하는 평가로 볼 수 있죠. 그게 캐패시티를 평가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패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혹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의 그 운동 기능을 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치료실에서 할 때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표준화된 환경에서 살지 않거든요. 일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표준화된 환경에서 하는 측정을 치료의 목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서 평가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로 볼 수 있는데요.
ICF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수행의 분류 척도는 보조장치나 인적 보조의 유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보조기나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인적 보조, 보호자의 인적 보조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활동 제한과 또는 참여 제약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인구 표준에 대비하여 평가된다고 합니다. 제한 또는 제약은 관찰된 수행과 예상되는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모습들 사이의 불일치로 기록된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신체 손상의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인식, 에이즈 환자를 꺼리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 제한, 참여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ICF에서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에 대한 어려움들, ICF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인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기 위해서 ICF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동과 참여를 중복되지 않도록 임의로 지정하는 것, 또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세부적 영역은 활동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항목 제목들은 참여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활동과 참여에서 모든 영역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자에 맞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경 요인, 컨텍츄럴 팩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경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모든 배경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환경 요인, environmental 팩터와 개인 요인, 퍼스널 팩터 2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이 요인들은 건강 상태와 개인의 건강 및 건강 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요인들은 개인에게 외적인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수행 행위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또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삶의 모습, 펑셔닝의 정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분류해서 2가지 수준의 관점에서 조직화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수준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환경 요인은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면 환경 요인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환경 요인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표현해야 하는데요. 또 ICF에서는 배경 요인 안에 개인적인 요인, 퍼스널 팩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인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 상태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요인은 따로 항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습니다.